구독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사인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가족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고를 할 것이고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남편이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승산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가족님의 사연 한번 듣고 피드백을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도 중입니다. 네, 바람났어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을 땐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걸 까발리고 폭로하여 정신을 바짝 들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외도 정황을 수집하던 중 남편이 푹 빠져있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감 완전히 잃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예쁘더군요. 그 아이를 보니 제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아이와 사랑에 빠졌는데 과연 남편이 다시 나를 쳐다봐 줄까? 막막한 마음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망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어떠한 용기도 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과연 그 아이를 포기하고 제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가족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막하다? 막연하다? 너무나도 큰 벽이 내 앞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외모, 나이, 경쟁력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그 경쟁력에서 밀려있는 상태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의 가족님처럼 위축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과연 남편이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예쁜 여자와 바람이 났다라고 해서 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마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어리고 예쁘다라고 해서 내가 경쟁력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단, 이 가족님의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바람난 남편, 외도 중인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문제는 매력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이고요. 내가 내 연녀보다 더 유리한 프레임에서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남편의 만족감을 채워줬을 때 비로소 얻는 결실이 외도한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연의 가족님은 내 연녀를 이길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축되어 있고 이미 마음으로는 반 이상 지고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면이 이 어리고 더 예쁜 여자를 대상으로 남편의 마음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이 시작되기 위한 조건과 이 사랑이 유지, 발전되기 위한 조건이 같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외모가 아름답다, 그리고 어리다 라는 부분은 사랑이 시작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외도도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내 연녀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던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젊고 아름답고 아내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감들을 내연녀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발전을 했겠죠. 하지만 이게 계속 영속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내로부터 느끼던, 부부관계로부터 느끼던 결핍감이 지속되어야만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관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내연녀가 남편에게 채워주는 이 만족감을 주는 태도들, 행동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 관계는 계속해서 영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뜯어보면, 자, 첫 번째, 아내로부터 생기는 이 결핍감이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내가 변했어요. 변해서 나에게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연녀가 채워주는 이 만족감이 아내로부터도 채울 수 있는 만족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내연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와 아내로부터도 채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이 만족감의 가치가 동일할까?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포인트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남편의 피드백을 받고 남편을 자극해서 그에 대한 반응들을, 리액션들을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내가 남편에게, 그러니까 부인인 내가, 아내인 내가 남편에게 지난 시간 동안 결핍되었던 포인트들을 충족해 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남편이 내연녀로부터 느끼는 그 가치, 높은 가치 인식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연관계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떳떳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떳떳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죠? 관계를 형성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나 감정들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조금 충족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연녀가 처음과 일관성 있지 못하여서 조금씩 나에게 주는 만족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를 침범하는 게 바로 내가 지금 내연녀와 맺고 있는 이 관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관계를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죄의식이라고 편하게 표현을 할게요. 뭐 죄의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불편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시선을 피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자라나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메리트들이 줄어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더 부각된다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연녀의 태도가 일관돼야 된다, 행동이 일관돼야 된다라는 포인트인데, 이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정당성이랑 결부가 되어서 봤을 때 내연녀를 흔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연녀가 남편에게 가지는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감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남편이 내연녀가 싫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은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실제 사례 속에서 보면요. 이제 주로 이제 내연 관계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들은 내연녀가 남편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경우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남편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연녀가 자신의 관계를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의 감정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면 남편은 아내를 향한 마음도 쉽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변해서 내연녀 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연녀도 자신도 언제든 그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녀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당성을 취득하는데 목말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편의 입속에 혀처럼 비위를 맞추면서 남편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고, 그런 내연녀를 보면서 남편들은 점점 아내와 비교를 하며 빠져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연녀의 이러한 노력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노력들이 목적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얻고 법적 정당성을 쟁취하겠다는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로 인해서 좀 무리하듯이 노력들을 한단 말입니다. 헌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점점 불안정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실컷 노력만 하고 원하는 결과는 못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연녀들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자신의 프레임 관리를 잘하고 남편의 니즈를 잘 찾아서 이를 잘 채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아주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한 상태로 남편에게 매력을 마구마구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사람은 내연녀가 아니라 아내가 되어버리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연의 가족님은 제일 먼저 자신의 위축된 상태를 먼저 극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위축된 상태를 극복을 하고, 내연녀는 결국 시간 문제다. 내가 제대로만 대응하면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니즈를 잘 채워주고 내 자신감으로 무장된 매력들을 상대방한테 잘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버텨만 주면 내연녀는 자멸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는 전문가와 함께 남편의 니즈를 찾아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동안 남편이 받았을 상처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시켜주는 과정을 착실히만 밟으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녀가 아무리 나보다 스펙이 좋고 예쁘고 어리고 다 갖춘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내연녀가 가진 거는 감정밖에 없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내 출력만 잘 관리하면, 내 감정만 잘 관리하면, 그리고 남편의 상호작용만 잘 관리하면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내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빠짐없이 눌러주시면 제가 컨텐츠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